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트를 타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친 가족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의 거센 파도와 폭풍을 헤쳐나가면서 값진 경험을 얻었다는 이 가족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돛대에 매달려 아들과 함께 요트의 줄을 점검하는 표현봉 씨. 아들과 조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3명이 요트 항해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항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 카리브해와 파나마 운하를 지나 태평양을 횡단하며 모두 11개 나라를 여행하고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거, 또 직접 고생도 좀 해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간접 체험한다면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3년과 대학교의 인생을 부모가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거센 파도와 폭풍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부심도 들고요. 고해를 보면서 그래 많은 셀러들을 만나면서 먼저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업 같은 거, 동기부여 그런 거 많이 얻었어요. 또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악기 연주와 한국어 강좌 등을 펼쳐 현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We went to church and we teach Korean language because some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Korean. So we go and tell them about our Korea and culture and some Korean language.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누빈 지난 1년의 경험은 거친 인생 항로를 헤쳐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표현봉 씨 가족은 벌써부터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하자 역사 왜곡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이른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한국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진보교육 네트워크가 도내 고등학생 1000여 명에게 한국사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역사적 주체성, 민주주의의 소중함, 투철한 민족의식을 갖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데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달했습니다. 반대는 13.2%에 그쳤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 국가 수립에 도입됐다는 주장 일부 차용,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오류와 악의적 왜곡의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는 전제와 함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73.1%를 차지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66.4%로 찬성 10.5%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차를 범위 알고 역사 교과서가 교학사 한국사가 채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든지. 이 교과서의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의 척박한 반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대체적인 생각에 이른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제주 옹기 사용이 줄면서 전통 제작 기술도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제주의 옹기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옹기장들이 가마 안의 불 크기를 살펴가며 장작을 넣습니다. 제주돌로 만든 가마에서 3박 4일간 조금씩 불을 키워가며 옹기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재현한 자리.
제주 홍기 전통 가마인 노랑굴이 넉 달 전 완성되면서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불떼기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굴대장인 고고홍수홍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축조한 가마여서 의미가 더 큽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땅에서 이제 후학들이 완전하게 제주 전통홍기 전승 보존을 위한 기반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전통 홍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였습니다. 물레를 돌려 직접 옹기를 빚는 색다른 체험에 축제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물레 처음 돌리니까 힘들긴 한데요. 재밌어요. 제주 홍기를 전승하기 위해 올해 3번째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있지만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주 홍기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으로서는 원투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떤 행정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주 홍기의 맥을 잇기 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식산봉에서 불이 나 소나무와 잡목 등 50여 그루 99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소각을 하다 불티가 튀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내 가게의 화재는 전기 합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과 전기 배선이 심하게 탄 점 등으로 미뤄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5일장 이불 가게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여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가게의 일부를 태웠습니다. 최근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양동어원가에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사료 운송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돼지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최고 90%의 폐사율을 보이는 가축 전염병으로 올 들어 전국적으로 1,500여 마리가 감염됐습니다.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시청사와 읍면동 사무소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끄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도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약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어제보다 추위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낮에도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5도 내외, 낮 기온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516도로와 1100도로는 결빙 구간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기온 1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수요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3살에서 5살까지 유아에게 시행해온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3살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2만 명 정도가 병의원에서 추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70살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30명에게 보청기가 무상 지원되고 공공심야 약국도 12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는 내일과 모레 오후 2시부터 민요패 소리와새 가족 판소리극 삼승할망 꽃노래와 우리 할망낸 영사라수다 2편을 무료 공연합니다. 탐나미술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전시회 제주미술 맑은바람전이 다음 달 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6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모레까지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에서 열려 초대 작가와 소목회원 작품 50석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서각협회 제주도 지회가 마련하는 9번째 전시회가 모레까지 제주시 신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속 현대미술을 말하다 전시회와 2012-2013 신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내외 작가 12명이 참가하는 또다시 바람이 불다 전시회가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문무병 시인의 세 번째 시집 11월엔 그냥 젖고 싶어와 김병심 시인의 시집 신탐나술록도가 도서출판 각에서 발간됐습니다. 제주시 서해안로에 있는 주식회사 탐나국 관광에서는 경력 1년 이상의 웹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11-691국에 888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국가지정 명승지 주변의 해송림이 관리 소홀로 재선충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한국산림기술인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수산리 곰솔과 산천단 곰솔군 주변의 고사목들이 방치돼 있고 삼성열 해송림은 주변 해송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해송림은 16,000여 헥타르로 그 가운데 6,800여 헥타르가 병해충이나 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